걸신 들린 에리시크톤. 앞서 들었던 요정 다프네 이야기에서 모든 나무의 가지는 아름다운 다프네 아니면 파이톤의 죽음을 슬퍼하던 누이들의 팔이라고 했다. 그래서 이는 나무를 베거나 가지를 꺾을 때 우리가 명심할 일이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이런 자연의 은혜를 하찮게 여기는 망나니도 있다. 이제부터 망나니 에리시크톤이 어떤 변을 당하는지 눈여겨보자. 그리스 남부에 자리 잡은 아테나의 서남쪽의 엘레시우스 땅에는 대지의 버금 여신이자 곡식의 으뜸 여신인 데메테르의 신전이 있다. 이 신전 뒤에는 어찌나 큰지 한 구로로 가히 숲이라고 할 만하고 어찌나 오래되었던지 산과 나이를 견줄 만한 참나무 한 그루가 자라고 있었다. 이 나뭇가지에는 여기에 와서 기도하고 그 기도에 응답을 얻은 사람들이 걸어놓은 꽃다발도 있었고 나무 앞에는 나무의 덕을 칭송하는 송덕비도 서 있었다. 숲이나 나무의 요정들인 두리아스는 이따금씩 이 나무 아래에서 무도회를 열었다. 수십 명의 요정들이 둘러싸고는 손에 손을 잡고 돌 수 있을 정도로 이 나무는 엄청나게 컸다. 나무의 둘레가 자그마치 15아름에 가까웠다. 숲 바닥에는 풀이 자라고 있었고 이 풀 위로는 다른 나무, 또 다른 나무 위로는 이 나무가 우뚝 서 있었는데 이 나무에 견주면 다른 나무들은 바닥에 깔린 풀이나 짐배 없었다. 데메테르의 신전 가까이에는 에리시크톤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신들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라 데메테르 신전에 들어가 향 한 번 피워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는 데메테르 여신이 별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 같은데도 사람들이 데메테르 데메테르 하는데 공연한 심술이 났다. 그래서 하루는 그 참나무를 찍어 넘기기 위해 도끼를 든 하인 여럿을 데리고 신전 뒷산으로 올라갔다. 에리시크톤은 땅의 보호자라는 뜻이다. 명색이 땅의 보호자인 자가 땅의 어머니인 데메테르 여신을 욕보이려고 하니 이 얼마나 이름값을 못하는 어리석은 자인가. 이 여신의 이름 데메테르는 실제로 땅이라는 뜻의 다, 어머니라는 뜻의 메테르가 합쳐진 말이다. 신들에 대한 믿음까지 들먹거릴 것도 없다. 살아있는 것들을 두렵게 여기고 함부로 욕보이는 것을 삼가는 나무꾼은 한갓 나무에 지나지 않을지라도 그냥 도끼로 찍는 법이 없다. 제대로 된 나무꾼은 도끼 등으로 나무를 두어 번 건드린 뒤에야 도끼질을 한다. 말하자면 나무의 명을 끈퇴, 욕은 보이지 않겠다는 갸륵한 마음을 지녀야 나무꾼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다. 에리시크톤은 하인들에게 어서 참나무를 찍어 넘기라고 호령을 했다. 그러나 오래오래 살아온 나무에 대해 삼가는 마음이 없지 않은 하인들은 주인의 호령에도 선뜻 도끼를 들고 나서지 못했다. 그러자 에리시크톤이 도끼를 빼앗아 들고 소리쳤다. 데메테르 여신의 총애를 받는 나무든 여느 나무에 지나지 않든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보아라, 설령 이 나무가 여신의 나무라고 한들 내 앞을 막고 무사할 것인지. 에리시크톤은 이렇게 소리 지르며 도끼로 참나무 밑동을 찍었다. 그러자 하인들 중 용기 있는 자 하나가 달려나와 에리시크톤이 잡고 있던 도끼자루에 매달리며 애원했다. 주인님, 신은 나뭇잎 한 장에도 머무신다고 했습니다. 저 산과 나이를 겨루는 이 참나무에도 여부가 있겠습니까? 물러서라. 오래된 것이 다 신의 둥울이라면 신이 발치에 걸려 어디 다니기나 하겠느냐? 주인님, 안 됩니다. 한번 찍은 자국은 곧 수액으로 메워질 것입니다. 도끼질은 지금 그만두셔도 늦지 않습니다. 에리시크톤 이야기는 서기 1세기 로마의 작가 오비디우스 나소의 변신 이야기에도 실려 있다. 입담 좋은 강의 신 칼리돈이 지나가던 영웅 테세우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데 이제부터 칼리돈의 입을 통해 직접 들어보자. 신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인간 에리시크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여신의 사랑을 입은 나무에 지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여신이 정말 깃들여 있는 나무인지 이 나무를 쓰러뜨려 보면 안다. 에리시크톤은 이러면서 도끼를 쳐들고 금방이라도 나무를 찍어 넘길 태세를 보였답니다. 그러자 이 데메테르 여신이 사랑하는 참나무가 부르르 떨면서 비명을 지르더라지요. 동시에
잎과 열매가 새하얗게 질렸고 가지도 색깔을 잃더랍니다. 그런데도 이 극악무도한 자는 기어이 나무 둥치를 찢고야 말았지요. 그러자 나무는 도끼에 찍혀 껍질이 찢긴 곳으로 피를 흘리더랍니다. 제물로 제단 앞에서 희생된 황소처럼 말이죠. 그 자리에 서 있던 사람들은 모두 무서워서 어쩔 줄을 몰라 벌벌 떨었지요. 그런데 그중 한 사람이 용감하게 나서서 이 못된 짓을 말려보려고 했답니다. 에리시코토는 이 사람을 노려보면서 신들 좋아한다. 오냐, 그래 신들을 잘 섬기는 너에게 내가 상을 내리겠다. 이러면서 도끼로 이 사람의 목을 잘라버리고는 연방나무를 찍어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에리시크톤이 도끼질을 계속하고 있을 동안 나무동치 속에서는 이런 소리가 울려 나오더라는군요. 이 나무 속에 사는 나는 데메테르 여신의 사랑을 입은 요정이다. 내가 숨을 거두면서 너에게 경고하겠으니 네 사악한 짓에 대한 보답이 곧 있으리라. 죽어가면서 나는 이로써 위안을 삼노라. 그런데도 에리시크톤은 도끼질하던 손길을 멈추지 않았어요. 에리시크톤은 도끼질이 어느 정도 끝나자 밧줄을 메어 이 나무를 쓰러뜨렸는데 나무 무게가 엄청났기 때문이겠지만 그 소리가 어찌나 컸던지 온 숲이 다 울리더랍니다. 나무의 요정들을 그리스어로는 하마드리아데스라고 합니다. 나무라는 뜻의 드리아스, 함께라는 뜻의 하마가 합쳐진 나무와 함께하는 이들이라는 뜻이지요. 나무와 숲을 잃은 이 요정들은 검은 상복으로 갈아입고 데메테르 여신께 달려가 에리시크톤에게 벌을 내려주기를 간청했지요. 아름다운 여신께서는 그럼하고 하시면서 고개를 끄덕이셨답니다. 곡식의 여신께서 고개를 끄덕이시자 이삭이 누런 곡식들도 모두 고개를 끄덕였지요. 여신께서는 에리시크톤에게 벌을 내리되 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 그런 벌을 받는 이 자를 동정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무시무시한 벌을 생각해내셨습니다. 리모스 여신을 아시지요? 배고픔의 여신, 다시 말해서 걸신 또는 아귀입니다. 데메테르 여신께서는 리모스 여신을 에리시크톤에게 보낼 생각을 하신 것이지요. 하지만 운명의 여신들께서는 데메테르 여신과 리모스가 만나는 것을 허락지 않으십니다. 데메테르 여신께서는 이 리모스에게 접근하실 수도 없습니다. 이유를 짐작하시겠지요. 곡식의 여신과 기아의 여신이 한자리에 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신께서는 산의 요정들인 오레아스들 중에서 하나를 뽑아 불러 이렇게 이르셨지요. 여기에서 멀리 떨어진 눈 덮인 스퀴티아 땅에 가면 대지와 곡식이 무엇인지 나무가 무엇인지 모르는 참으로 황량한 불모지가 있다. 저 얼어붙은 한기, 창백, 전율, 그리고 줄임배를 움켜쥔 리모스가 사는 땅이 바로 거기다. 가서 리모스에게 신들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이 인간에게 허기의 씨앗을 좀 뿌리라고 하여라. 내가 베푸는 영양분과 싸우되 아무리 좋은 음식, 아무리 많은 음식이 들어와도 물러서지 않고 버틸 수 있을 만큼 좀 듬뿍 뿌리라고 하여라. 갈 길이 멀다고 걱정하지 말아라. 하늘을 나는 비룡이 이끄는 내 수레를 빌려주마. 비룡이 끄는 이 수레가 하늘을 날아 너를 그 땅으로 데려다 줄 게다. 데메테르 여신께서는 이러시면서 오레아스에게 수레를 빌려주셨습니다. 오레아스는 이 수레를 타고 하늘로 날아올랐지요. 오레아스는 스퀴티아 땅의 한 바위산에서 비룡 수레를 세웠습니다. 이곳이 어딘고 하니 바로 그 땅 사람들이 카우카소스라고 부르는 곳이지요. 오레아스는 오래지 않아 리모스를 찾을 수 있었어요. 리모스는 돌밭에 앉아 손톱과 이빨로 몇 폭이 안 남은 풀뿌리를 캐고 있더랍니다. 리모스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움푹 들어가 있었으며 머리카락은 제멋대로 헝클어져 있었고 입술은 쩍쩍 갈라져 있더랍니다. 안에서 음식이 썩는 도끼 때문에 목은 잔뜩 쉬어 있었고 살갗은 딱딱한데도 어찌나 얇고 투명한지 오장육부가 다 들여다 보이더라는군요. 몰골이 흉악하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살이 한 점도 붙어 있지 않은 엉치뼈는 허리 이쪽으로 불쑥, 저쪽으로 불쑥 튀어나와 있었고 배가 있어야 할 자리는 뻥 뚫려 있었으며 어찌나 말랐는지 뼈의 관절은 마디마다 툭툭 붉어져 있었고 슬개골은 툭 튀어나와 있었으며 발뒤꿈치는 불룩하게 솟아있더랍니다.
축 늘어진 젖가슴은 가슴에 달려있다기보다는 등뼈에 달려있다고 하기가 쉽더라지요. 이 꼴을 본 오레아스는 차마 가까이 갈 수가 없어 멀리서 데메테르 여신의 뜻을 전했다는군요. 그 짧은 시간, 그나마 가까이 다가가지도 않고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도 이 오레아스는 리모스에게 깨물리기라도 한 것처럼 시장기가 느껴졌기 때문이랍니다. 오레아스는 여신의 뜻만 전하고는 서둘러 비룡의 머리를 돌려 하이모니아 땅으로 돌아와 버렸지요. 리모스는 원래 데메테르 여신의 뜻과는 늘 엇길로 가기로 유명합니다. 이유야 짐작하시겠지요. 하지만 이때만은 여신의 명을 그대로 쫓아 시행했지요. 리모스는 바람을 타고 하늘을 날아 곧 데메테르 여신께서 가르쳐 주신 에리시크톤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러고는 곧바로 신들을 두렵게 여길 줄 모르는 인간 에리시크톤의 침실로 들어갔고요. 에리시크톤은 자고 있었습니다. 밤이었으니까요. 리모스는 자고 있는 에리시크톤을 끌어안고 입술, 목, 가슴 할 것 없이 가리지 않고 허기에 씨앗이 잔뜩 든 숨결을 내뱉어 이 씨앗이 에리시크톤의 핏줄 속으로 스며들게 했습니다. 그러고는 기아와 공포뿐인 자기 고향으로 날아가 버렸던 것입니다. 이때 에리시크톤은 날개 달린 잠의 신 휘프노스의 도움에 힘입어 아주 곤하게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먹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꿈의 신 모르페우스가 에리시크톤의 꿈자리에다 진수성찬을 차려주었던 것이지요. 그런 꿈을 꾸니까 당연한 일이지만 에리시크톤은 자면서도 입맛을 다시고 이빨을 갈고 음식을 삼키는 신용을 했더랍니다. 음식 대신에 할 일 없이 바람만 잔뜩 들이마신 것이지요. 잠에서 깨어난 에리시크톤은 시장기를 느끼고 미친 듯이 음식을 찾았습니다. 이로써 기갈이 들린 그의 입과 미친 듯이 먹을 것을 요구하는 그의 위장은 그에게 자비를 베풀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는 지체 없이 하인들에게 땅에서 나는 것이든 하늘에서 나는 것이든 물에서 나는 것이든 닥치는 대로 먹을 것을 장만해 오라고 명했습니다. 하인들이 음식을 차려다 놓았는데도 그는 배가 고프다고 죽는 소리를 했고 먹으면서도 음식을 더 장만하라고 악을 썼습니다. 한 도시, 한 나라의 백성들을 능히 먹일 음식도 그에게는 모자랐습니다. 먹으면 먹을수록 더욱 시장기를 느꼈던 거지요. 바다는 온 땅의 물이라는 물은 다 받아 마시고도 배가 차지 않는지 먼 땅의 물까지 다 받아 마시지요. 탐욕스러운 불길은 온 산의 나무라는 나무는 다 태우고도 나무가 더 있기를 원하지요. 에리시크톤의 배가 이와 같았답니다. 에리시크톤의 입은 마치 온 산의 나무라는 나무는 다 태우고도 입을 쩍 벌리고 있는 벽난로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었지요. 에리시크톤은 음식이라는 음식은 가리지 않고 먹어치우면서도 그릇이 비기도 전에 더 가져오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가 먹어치운 음식은 그의 배를 채운 것이 아니고 그의 식욕을 자극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또 그의 허기를 채운 것이 아니고 오히려 허기를 자극했던 모양입니다. 걸신이 들린 그의 위장은 곧 그 집 재산을 바닥나게 했습니다. 먹어도 먹어도 시장기는 조금도 가시지 않았는데 그 배를 채우고자 했으니 재산이 바닥난 것도 무리는 아니지요. 땅을 팔고 집을 팔고 가재도구도 모두 다 팔았지만 다 합해봐야 한 끼분의 음식값도 되지 않았다던가요. 마침내 빈털터리가 된 그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딸 하나뿐이었습니다. 이 딸은 아비와는 달리 참한 처녀였던 모양입니다. 이름이 아드메티나라고 했죠 아마. 먹기는 먹어야 하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에리시크톤은 마침내 이 딸 아드메티나마저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나 아드메티나는 남의 집 종이 되는 것을 한사코 거부했습니다. 새 주인에게 팔려 바닷가로 나간 아드메티나는 두 팔을 벌리고 기도했습니다. 일찍이 제 순결을 앗아가신 분이시여, 이제 베풀어 주실 때가 되었으니 저로 하여금 노예 신세를 면하게 하소서. 이 처녀가 누구에게 기도했는가 하면 바로 바다의 신 포세이돈께 했던 것입니다. 포세이돈 신께서는 이 처녀를 모른다고는 하지 않으셨지요. 그래서 조금 전에 새 주인을 따라 바닷가로 나온 이 처녀의 모습을 남자로 바꾸시고 어부의 옷으로 갈아입히셨습니다. 새 주인이 어부로 둔갑한 이 처녀를 보면서 물었지요. 거기 물에다 낚싯대를 담그고 계신 분이시여. 조금 전 여기에 있던 처녀가 어디로 갑디까? 좀 일러주시오. 일러주지 않으면 고기가 안 잡히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고기밥이 될 수도 있어. 아드메티나는 그제야 신이 자기의 모습을 바꾸어 준 줄을 알았지요. 그녀는 새 주인이 자기에게 자기의 행방을 묻고 있는 것을 재미있어 하면서 이렇게 대답했더랍니다.
미안하지만 나는 그대가 누구신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거짓없이 일러달라니까 거짓없이 일러드리지요. 내가 바로 그 처녀 올시다. 이제 고기밥이 되지는 않겠지요? 뭐라고? 예끼 이 실없는 양반. 새 주인은 이 말에 발길을 돌려 그곳에서 사라졌답니다. 그녀는 그제야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왔지요. 그녀가 먼 길을 걸어 아버지 에리시크톤의 집으로 돌아가자 에리시크톤은 돈과 딸을 번갈아 바라보면서 좋아했지요. 하지만 좋아하는 것도 잠깐. 에리시크톤은 또 딸을 팔지 않으면 안 되었지요. 아드메티나가 팔릴 때마다 포세이돈은 그녀를 짐승으로 변신케 하였습니다. 아드메티나는 말로 변신했을 때는 집까지 뛰어오고, 새로 변신했을 때는 집까지 날아오고, 물고기로 변신했을 때는 강을 거슬러 헤엄쳐 왔답니다. 그러나 에리시크톤의 시장기는 먹어도 먹어도 가시지 않았고, 팔아도 팔아도 딸은 지나갔던 계절처럼 되돌아왔지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드메티나가 먼 나라의 왕비로 간택되어 갔을 때 딱 한 번 포세이돈은 이 딸을 그 아비에게 되돌려주지 않았지요. 한편 에리시크톤은 허기를 견디다 못해 처음에는 제 팔을 잘라먹고 다리를 잘라먹고 엉덩이살을 베어먹고 하다가 입술까지 다 베어먹은 다음에야 데메테르의 복수에서 놓여놨답니다. 에리시크톤이 있던 자리에는 이빨 한 짝만 덩그러니 남아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강의 신 칼리돈의 입담을 통해 들어본 에리시크톤 이야기는 여기까지다. 이제부터 우리는 산을 오를 때마다 기억하자. 함부로 나무를 베어낸 대가를 톡톡히 치른 에리시크톤의 이야기를.